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59살 정옥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명절 때 찾아오지 않는 며느리, 이 정도면 내년에는 잘하겠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휴대전화 달력에 빨간 날이 다가오자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서 올라왔고 화면 밝기가 쓸쓸하게 반짝였죠. 진동 한 번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여행 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달력 위에 동그라미 친 지난 명절들을 떠올렸습니다. 몇 번은 비가 왔고 몇 번은 눈이 쌓였죠. 그러나 식탁 끝 빈자리는 늘 같았습니다. 그래, 또 안 오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낮게 흘렸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하려 했지만 끝부분이 살짝 꺾였습니다. 거실 한켠 사진 액자 속에 가족 사진이 오래된 라디오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젊은 날의 미소가 환했지만 지금의 공기는 번긋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찬물이 식도에 닿자 마음도 잠깐 진정되었죠. 그러나 메시지 창은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해 부탁드려요. 붙은 문장이 있었다면 부드러웠을 텐데 그마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던 날 은행 창구에 표정을 적어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기뻤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엔 관리비 대신 본인이 대신 낸 공과금 날짜가 촘촘히 적혀 있었죠.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해준 건가? 또 다른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혼잣말은 종종 마음의 결심으로 바뀌죠. 손가락이 습관처럼 휴대전화의 부동산 앱 아이콘 위에 멈췄습니다. 한번 볼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앱 화면에는 비슷한 평수의 매물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격, 관리비, 역세권, 층수 같은 단어가 군대처럼 나열됐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표정은 조금씩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짧은 말이 입술을 스쳤습니다. 버튼 하나에 세상이 기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끝은 점점 과감해졌죠. 매물 등록 안내 문장이 떠오르자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보기만 하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은 멈추지 않았고 입력창은 순서대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인 전기밥솥의 예약등이 켜졌습니다. 18시 32분에 맞춰둔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온 표시였죠. 따뜻한 밥 냄새가 곧 퍼질 예정이었지만 그녀의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공복이었고 그 공복은 분노와 섞여 더 쓰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올라왔고 늦은 햇빛이 커튼 밑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작은 북을 치듯 분주했습니다. 조용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볼까? 그녀는 마지막 양심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했고 약속은 늘 떠났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문장은 점점 짧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이 자세는 결심의 자세였습니다. 화면 속 커서가 깜빡였고 빈칸은 하나둘 메워졌습니다. 연락처, 주소, 기본 설명, 사진 선택까지 손이 흐름을 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집은 정돈되어 있었고 빛은 고르게 퍼졌습니다. 등록을 앞두고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현관에 새 키 장식이 달랑거리던 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해라. 그날의 짧은 기도가 적혀 있었죠. 종이에 묻은 그 마음은 아직 선했지만 현실의 감정은 이미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덮는 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크게 닫혔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고 커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눌러야 할 버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경고야.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등록 완료 문구가 뜨자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듯 했습니다. 허공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가슴 한복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알림음이 연속으로 울렸고 문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고 손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골목의 사람들은 제갈길을 갔고 저녁 바람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저녁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후퇴는 어렵다.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은 그대로였고 전기밥솥에 예약등만 묵묵히 켜져 있었습니다. 삶은 일상처럼 보였지만 사건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올 파문을 계산하듯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약간 차가워졌고 마음의 체온도 한도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을 지나야 내일이 온다는 단순한 문장을 그녀는 다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알림음은 잔잔한 빗소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지만 떨림은 자꾸 손끝으로 스며들었죠. 문의가 많습니다. 중개인의 첫 메시지가 화면 위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급하신가요? 두 번째 문장이 곧바로 붙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말은 침착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준다. 그녀는 속으로 반복하며 자세를 곧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아주 얇은 맛 같았습니다. 중개인의 전화가 곧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바로 보러 오겠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격 조정 의향 있으신가요? 그는 실무적인 톤을 유지했죠. 그녀는 창밖을 본 뒤 짧게 말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닫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방문 요청 시간과 인원을 적었고 예상 질문을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의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적으며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글씨는 고르게 나왔고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친척 단톡방이 술렁이었습니다. 들었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큰 결심했네. 또 다른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한 줄만 남기고 알림을 껐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단했지만 속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 언저리를 지나며 긴장을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 빛은 맑았고 먼지 한 톨이 유리 위에서 반짝였죠. 일상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안내였지만 그녀는 반사적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허탈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거창한 사건도 결국 작은 일 사이로 흘러가죠. 그녀는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집은 깔끔했고 향초 냄새가 은은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결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각 방의 커튼을 조절해 빛을 부드럽게 정리했습니다. 사진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각도를 떠올렸습니다. 오후 들어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가능할까요? 아이와 함께 갑니다. 서로 다른 번호에서 비슷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정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겹치는 시간대는 선으로 묶어 표시했습니다. 효율을 챙기려는 습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팀까지가 적당합니다.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규칙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우리며 머리를 가볍게 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컵은 손에 잘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비어있는 자리가 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녀는 간단히 보냈습니다.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래도 얘기해. 그녀는 답을 멈췄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면 감정이 쏟아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의 공기엔 작은 냉기가 뱅글뱅글 돌았죠. 중개인은 늦은 시간에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진 반응이 좋습니다. 내일 두 팀 확정입니다. 그녀는 짧게 확인을 눌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격식 있는 문장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습관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마다 스위치를 살펴보고 전구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벽면 오염은 없는지 눈으로 훑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먼지를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준비는 착실했고 마음은 서서히 정리됐습니다. 밤은 조용했고 골목길엔 늦은 발자국이 간간히 남았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 잠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잘한 걸까? 생각은 짧게 반짝이고 곧 숨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공백이 따라붙죠. 그 공백은 새 결정을 불러옵니다. 그녀는 다시 실내로 들어와 메모지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의 동선을 머릿속에서 걷듯 그려봤습니다. 현관에서 거실, 거실에서 방, 방에서 다시 주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상상했습니다. 문을 여닫는 각도까지 계산했습니다. 작은 통제가 큰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방향을 정했다. 글씨는 또렷했고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짧게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알람을 설정했고 7시 숫자가 화면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휴대전화를 뒤집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고요했고 어둠은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일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미세한 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사건은 이미 물살을 탔고 아침은 새로운 파도를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손등 혈관이 또렷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빠른 속도로 문장을 정리해 보냈죠. 그녀는 첫 문장을 읽고 숨을 고르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사본과 메모지가 가지런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스쳤고 중요한 문구에 밑줄이 생겼습니다. 시계바늘은 성실하게 돌았고 마음은 그보다 빨리 움직였죠. 작은 한숨이 방 안 공기를 낮게 흔들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가족을 벗어나 절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며느리의 문자는 단단했습니다. 서면 통지로 의사 표시합니다. 다음 문장이 곧바로 붙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9시 이전 송신. 그녀는 낮게 움졸였습니다. 문장은 간결했고 틀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시각을 옮겨 적었습니다. 기록은 마음을 가라앉혔고 동시에 긴장도 선명하게 했습니다. 중개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갱신권을 공식화했네요. 목소리는 평이했지만 단어는 정확했습니다. 서면 대응 권합니다. 그는 실무 절차를 덧붙였죠. 내용 증명 준비하시죠.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부탁드립니다. 통화는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녀는 메모지 위에 항목을 늘어놓았습니다. 계약서, 관리규약, 사용 목적 조항, 전대 금지 조항, 우편 발송 영수증. 목록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정오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구나. 속마음이 먼저 움직였죠. 그러나 입술은 다른 문장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서류부터 하자. 짧고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통화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침묵이 죄책감과 안도 사이에서 얇게 흔들렸습니다. 오후에는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표시는 분명했고 권리관계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용도 부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주거 목적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작은 점이 찍혔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오늘의 방향을 받쳐주었습니다. 용도 위반이면 사정이 달라지겠다. 그녀는 마음속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추정과 확정을 분리해 수첩의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문서가 정리되는 사이 며느리의 두 번째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 표시일을 지켰습니다. 임대료 동결 범위 적용 요청합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감정은 말끝에 들어갈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우체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선명했죠. 우편 발송 목록을 적고 보낼 곳과 받을 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초안 보냈습니다. 중개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검토하시고 수정 지시 주세요. 그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장들이 순서대로 서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합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식이 계약 목적과 달라 의심됩니다. 다음 문장도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몇 군데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단정 대신 의심, 확정 대신 소명 요청으로 바꿨습니다. 절차의 언어는 이런 균형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멈추고 그녀는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안을 돌고 목을 지나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국면이었습니다. 주장만 있고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새로운 칸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할 사실, 확보할 자료, 문의할 기관. 칸은 금세 촘촘해졌고 일의 길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의 세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열람 요청 거부는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장은 법률 요약문처럼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장을 감정으로 읽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접근성은 보장하겠다. 마음속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답장은 짧았습니다. 합리 범위 내 협조하겠습니다. 화면의 말투는 침착했고 손끝의 체온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등을 켜고 책상 위 그림자를 밀어냈습니다. 밤이 오자 테이블 위 서류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우표는 봉투 모서리에 반드시 붙었습니다. 주소는 흐트러짐 없이 적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세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내일 오전 발송. 메모지에 굵은 글씨가 적혔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제 개인 감정을 넘어 제도와 규정의 선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등이 뻐근해지자 잠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관절이 작게 소리를 냈고 마음의 소음은 한 톤 내려갔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거실 불을 순서대로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말보다 문서가 많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중개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초안 발송, 접수 확인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문장은 짧았고 마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반격의 궤도에 올랐고 다음 국면을 조용히 예고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에 길게 번졌고 그녀는 식탁에 서류를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휴대전화가 가볍게 떨렸고 가족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올라왔죠. 요즘 왜 이렇게 세게 나가? 말로 풀어. 괜히 사이만 더 틀어져. 짧은 문장들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덜미가 살짝 차가워졌고 손바닥에는 미세한 땀이 맺혔습니다. 올곧게 세운 등은 유지됐지만 어깨 근육은 조금 뭉쳤습니다. 거실 공기는 맑았고 초록 화분은 고요했죠. 그러나 마음속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작은 균열이 방 안의 침묵을 서서히 흔들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서 개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갈까?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니, 바쁘면 다음에. 짧은 답이 나갔습니다.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럼 통화라도 하자. 그녀는 화면을 끄고 식탁 끝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앞설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일정 노트를 펼쳐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발송할 우편, 관리실 확인, 중개사 피드백, 증거 목록 업데이트. 체크박스가 차례로 채워졌고 심장은 조금 안정됐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자 친척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로 체면 좀 봐. 목소리는 타이르는 톤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명절에 한 번만 참아. 짧은 충고였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컵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오르며 시야를 가볍게 흐렸습니다. 지금은 참음보다 확인이 먼저. 속으로 정리를 마치자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표를 들고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부를 내주었죠. 최근 출입이 잦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날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가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요즘 위층에 손님이 많던데. 이웃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만 보였고 대답은 아꼈습니다. 사실의 줄을 당기기 전까지 어떤 말도 섣불렀기 때문이죠. 침묵은 때로 가장 안전한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단톡방에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사람이지. 법으로 가면 끝이야. 어느 쪽이든 상처만 남아. 문장들은 단단했지만 서로 어긋났습니다. 그녀는 한 줄만 보냈습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마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햇살이 둥글게 내려앉았고 그 위에 종이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경계를 따라 서류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경계가 곧 기준이고 기준이 곧 결정이었죠. 작은 정리는 큰 방향을 지탱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중개인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내일도 2팀 더 보겠답니다. 시장 반응 좋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 맞춰주세요. 간단한 지시가 나갔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소파에 잠깐 등을 기대었습니다. 심장 고동이 잦아들자 이마에 잔열도 식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서연도 힘들대. 그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도 힘들다. 마음속 문장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실제로 보낸 건 달랐습니다. 알았다. 일단 내가 처리하마. 짧고 평평한 문장이 나갔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에 맞춰 전기밥솥 예약 등이 켜졌습니다. 18시 32분 숫자가 또렷하게 빛났죠. 부엌에서는 국물이 고개를 들고 싱크대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다 닫았습니다. 냄새는 따뜻했지만 식탁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같이 먹자. 라는 말은 오늘도 쓰이지 못했죠. 대신 조용히 밥그릇을 덮개로 덮었습니다. 보호는 유지됐지만 마음의 온도는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더 열어 식은 공기를 들였습니다. 밤이 깊자 단톡방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남은 건 읽지 않은 메시지 몇 개와 파란 점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돌려 뻐근함을 풀었습니다. 그 사이 휴대전화 한편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떴습니다. 내일 새벽 청소 가능하신가요? 견학 전 청소업체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는 어김없이 다음 단계를 만들었죠.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 베란다 문 옆에 정리했습니다. 작은 일들이 균열 사이를 메웠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는 표가 채워졌습니다. 가족의 말, 중개인의 보고, 관리실 기록, 청소 일정. 네 줄이 단단히 섰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혔습니다. 감정은 기록 뒤에. 그녀는 펜을 덮고 등을 침대에 붙였습니다. 천장은 고요했고 창틈으로 바람이 얇게 스쳤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알림의 잔상은 어둠 속에서 미약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등을 곧게 편 채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의 선로가 이미 깔렸다는 사실이 오늘의 균열을 간신히 붙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복도는 차가웠고 계단참엔 세제 냄새가 옅게 남았어요. 그녀가 우편함을 열자 아래층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박미자가 얼굴을 내밀고 주변을 살폈죠. 그는 작은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윗집, 밤마다 캐리어 소리 나요. 속삭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번갈아 와요. 두 번째 말이 더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으려 애썼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시간대일까요? 그녀가 짧게 물었고 박미자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원을 그렸습니다. 늦은 밤 새벽도 있어요. 그는 덧붙이며 문을 더 닫았죠. 그녀는 복도 CCTV 안내 스티커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바닥엔 가방 바퀴가 남긴 반짝이는 자국이 어지럽게 겹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는 미세한 손자국이 층층이 남았죠. 그녀는 손잡이를 가볍게 눌러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삑하는 도어락 점검음이 멀리서 울렸어요. 같은 층 다른 문들엔 평온이 걸려 있었지만 자신의 문 앞 공기는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패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쓰다듬었고 라벨 자국이 옅게 벗겨진 흔적을 봤죠. 임시 비밀번호를 붙였다 떼어낸 표식처럼 보였어요. 현관 앞 택배 더미엔 낯선 단어가 있었어요. 게스트용 시트 세트, 소모품 키트, 셀프 체크인 가이드. 글자는 동일한 글꼴로 또렷했죠. 누가 주문했지? 그녀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박미자는 다시 복도 끝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난주엔 문이 자주 열렸어요. 그는 손으로 4번을 표시했죠. 비밀번호 안내 문자도 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짧은 말이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 앱을 열었죠. 시간과 단어를 빠르게 적어 넣었습니다. 단어는 증거의 씨앗이 되었어요. 오전이 지나자 관리실이 열렸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출입 민원이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직원은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짚었죠. 여기 늦은 시간 캐리어 소리. 여기 낯선 방문자 다수. 그는 표시된 줄을 짧게 읽었어요. 확인 감사합니다. 그녀가 인사했죠. 엘리베이터 CCTV는 보존기간 내입니다. 직원이 안내를 덧붙였어요. 그녀는 필요한 서류 절차를 적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또렷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걸음은 일정했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복도 모서리에 살짝 서서 대기했습니다. 오후빛이 문 사이로 가만히 스며들었어요. 잠시 뒤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가 어두운 바닥에서 잔물결처럼 번졌죠. 바퀴는 빠르게 지나갔고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문틈 앞에 멈췄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네. 낮고 익숙지 않은 남성의 중얼거림이 스쳤어요. 잠시 후 키패드의 숫자 소리가 빠르게 찍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향이 다른 섬유 유연제 냄새가 짧게 흘렀죠. 그녀는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숨은 얕았고 판단은 깊었어요. 그녀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택배 라벨, 현관 매트, 키패드 손대, 문턱 옆에 놓인 작은 안내문 조각까지요. 안내문에는 화살표와 쓰레기 분리배출 시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글꼴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보던 템플릿과 유사했죠.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출입 시간, 물품 종류, 문서 형식, 소음 빈도. 항목 옆엔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밀어내고 질서를 세웠죠. 그녀는 빛 방향을 바꿔 그림자까지 담았어요. 작은 것들이 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박미자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이 있어요. 그는 휴대전화로 장면을 보여주었죠.
시간 표시가 또렷했고 호텔형 캐리어 손잡이가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원은 제가 익명으로 올렸어요. 박미자의 말은 담담했죠. 잠을 설쳤거든요. 짧은 이유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저장 절차를 안내받았어요. 자료는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집의 흐름은 매끄러웠고 마음은 더 차분해졌죠. 저녁엔 중개인에게 정리된 파일을 보냈습니다. 단기 숙박 정황이 뚜렷합니다. 메시지가 짧게 전달됐어요. 곧 답이 왔습니다. 용도 위반 가능성 높습니다. 문장은 실무톤으로 담백했죠. 계약서 조항 확인하시죠. 그는 다음 단계까지 제시했어요. 그녀는 계약서 해당 줄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빨간 표시가 명확했죠.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향은 가시화됐고 속도는 안정됐습니다. 밤이 되어 복도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어요. 그녀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아래층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느리게 떨었죠. 휴대전화 진동이 한 번 울렸습니다. 내일 관리실 동행하겠습니다. 중개인의 메시지였어요.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처음 눌렀던 매물 등록 버튼의 무게가 다른 질감으로 바뀌었어요. 감정의 충동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의 흐름이 되었죠. 단서들은 서로를 당겨 하나의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다음 장면으로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고 그녀의 걸음은 일정했어요. 관리실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이 바닥에 네모를 만들었고 기록 열람 신청서가 그 위에 가지런히 놓였죠. 직원은 서류철을 꺼내 날짜와 민원 항목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여기 출입 민원, 여기 야간 소음입니다. 직원의 말은 담백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 끝으로 표시를 더했죠. CCTV 보존 기간은 며칠까지죠? 그녀가 묻자 직원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답은 명확했고 그녀의 눈빛도 단단해졌어요. 영상 열람은 동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안내했죠. 그녀는 바로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지만 단정했어요. 사본 발급 신청서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증빙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녀의 짧은 말이 목적을 또렷하게 했죠.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 종이의 가장자리가 약간 말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진행의 감촉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챙기며 입구 쪽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전대 금지, 영리 목적 사용 금지 문구가 굵은 글씨로 붙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 폴더를 정리했어요. 폴더명은 날짜와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출입기록 사진, 택배 라벨 증빙, 복도 CCTV 요청, 관리 규약 발췌. 이름만으로도 내용이 떠오를 만큼 질서가 세워졌죠. 중복은 지우자. 그녀가 혼잣말을 했고 비슷한 각도의 사진이 삭제되었어요. 남은 사진은 선명했고 필요 장면만 남았죠. 메타데이터 시간 표시도 확인해 표에 옮겼습니다. 숫자들이 줄을 맞추자 마음이 한 톤 낮아졌어요. 정오 무렵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주거 목적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어요. 내용 증명 개정해 주세요. 중개인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위반 정황을 앞쪽으로, 갱신 거절 사유는 그 뒤로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좋습니다. 라고 했고 통화는 간단히 끝났죠. 기록은 속도를 얻었고 계획은 형태를 갖췄습니다. 오후엔 박미자를 다시 만났어요. 혹시 어젯밤 소음 시간 메모 있으세요? 그녀가 묻자 박미자가 작은 수첩을 보여줬죠. 23시 근처 1시 반도 있었어요. 박미자의 손가락이 두 칸을 톡톡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관리실에서 확인하신다니 잘 됐네요. 박미자의 말은 가볍지만 힘이 있었죠. 복도 공기는 한층 조용해졌고 발걸음 소리만 또렷했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펼쳤어요. 전대 금지 조항과 용도 제한 조항에 형광펜이 그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녀가 속으로 정리했어요. 포스트잇에는 소명 요구 단기 숙박 중단 확인이 적혔습니다. 다음 장에는 원상복구 도어락 초기화, 안내문 제거, 택배 주소 정정이 붙었죠. 목록은 간결했고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녀는 프린터에서 나온 초안을 묶고 클립으로 고정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손끝에서 안정감으로 바뀌었죠. 늦은 오후 중개인이 수정 초안을 보냈어요. 문장 서두에 위반 정황을 배치했습니다. 메시지가 짧게 떴죠.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첫 단락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식이 계약 목적과 달라 보이며 관리 규약에도 저촉됩니다. 문장은 단호했지만 과장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객관 표현 유지해주세요. 그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중개인은 곧 서면 발송은 오늘 가능, 접수 확인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짧게 확정했죠. 절차는 예고가 아니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도어락 설정 메뉴를 확인했어요. 최근 임시 비밀번호 기록이 눈에 띄었죠. 설정 변경 주기가 빠르네요. 그녀는 메모에 표시했습니다. 키패드 주변 닦임 흔적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택배 라벨은 박스에서 잘라 따로 보관했죠. 상자엔 체크아웃 전 분리배출이라는 문구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온라인 숙박 안내문에서 쓰는 표현과 닮았죠. 그녀는 비교표를 만들고 유사 표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일치 항목이 늘어날수록 결론은 선명해졌어요. 밤이 되자 우체국 무인 창구에서 접수중이 출력됐어요. 종이에 박힌 숫자가 차갑게 반짝였죠. 발송 완료. 그녀는 짧게 말하고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바람이 느리게 불었어요. 마음속 파도는 잔잔해졌고 호흡은 고르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중개인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접수 확인했습니다. 상대 수령 후 통지 예정입니다. 그녀는 확인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화면을 끄자 거실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 서류는 고르게 누워 있었죠. 잠들기 전 그녀는 오늘의 기록 아래 작은 한 줄을 더했어요. 주장에서 증거로, 감정에서 절차로.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내일은 정리와 통보. 그녀는 몸을 돌려 불을 껐어요. 어둠은 균등했고 마음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섰고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죠.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의 결심은 한층 가벼운 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묵직했고 테이블 위 봉투가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내용 증명 송달 완료입니다. 중개인의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죠. 이어서 통화 버튼이 떴고 그녀는 짧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중 회신 올 겁니다. 중개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답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문서 더미에서 해지 통보서와 원상복구 항목표를 나란히 폈습니다. 선명한 글씨가 하루의 방향을 정했죠. 점심 무렵 상대 쪽 대리인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해지 사유로 용도 위반을 적시하셨네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확인하셨듯 단기 숙박 정황이 다수입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접수하겠습니다. 말끝은 예의 바른 선에서 멈췄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상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토 후 재통지 드리죠. 통화는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소명 유예 오후 4시라고 적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절차는 움직였어요. 그녀는 즉시 정산표를 열었습니다. 미납관리비, 공과금 차액, 원상복구 비용 추정, 위약금 산정. 항목마다 금액이 붙었고 근거 서류가 옆에 정렬됐습니다. 숫자는 말보다 명확하죠. 그녀가 속으로 정리했어요. 도어락 초기화 절차와 방문 점검 일정이 하단에 배치됐습니다. 도어락 초기화 입주자 입회,
키패드 비밀번호 재설정 기록 삭제, 게스트 안내물 제거 사진 확인. 체크박스가 세 칸 반짝였죠. 그녀는 중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5시 퇴거 점검 제안합니다. 곧 답이 왔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자 상대 대리인이 소명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지인의 단기 체류였다는 설명입니다. 파일명은 모호했지만 내용은 빈약했어요. 게스트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남아 있었고 분리배출 시간표와 하우스룰 형식이 그대로였죠.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형식이 플랫폼 템플릿과 유사합니다. 그녀가 중개인에게 보냈고 중개인은 곧 답했어요. 용도 위반 소명 불충분, 해지 유지 권고. 문장은 짧았고 방향은 분명했죠. 그녀는 해지 통보 유지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메일함에 전송 완료 표기가 또렷했어요. 18시 32분 예약 등이 켜지기 전 방문 점검 시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짧게 울렸고 중개인이 체크리스트를 펼쳤죠. 도어락 초기화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차분했습니다. 네, 기록 삭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 기사가 기기를 연결했고 임시 비밀번호 로그가 지워졌습니다. 키패드 가장자리는 깨끗해졌고 안내문 조각은 수거함에 들어갔어요. 복도 공기는 맑아졌고 현관 매트에 남은 바퀴 자국도 사라졌죠. 그녀는 사진으로 전후를 남겼습니다. 사진은 말없이 증명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상자 2개가 놓였습니다. 게스트용 시트 스티커가 선명했죠. 이 물품은 반출하겠습니다. 중개인이 표기했습니다. 네, 목록에 기록해주세요. 그녀가 짧게 답했어요. 쓰레기 배출 안내문 흔적도 제거됐고 냉장고 문에 붙었던 체크아웃 메모는 떨어졌습니다. 바닥 구석에 테이프 잔사가 남았지만 알코올 솜으로 말끔히 닦였죠. 커튼을 활짝 열자 빛이 방 안을 고르게 채웠습니다. 공간은 다시 생활의 모양을 되찾았어요. 그 변화가 마음의 공기를 한 톤 올렸죠. 정산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미납 관리비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네, 이체 확인되면 서명하겠습니다. 중개인이 태블릿을 켰죠. 푸른 이체 알림이 잠시 후 울렸습니다. 입금 완료 글자가 반짝였어요. 원상복구 항목은 모두 체크했습니다. 중개인이 마지막 줄에 표시를 했죠. 위약금은 합의한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녀가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전자 서명이 차례로 찍혔습니다. 디지털 잉크가 화면에 고정되자 하루의 무게가 눈에 보이게 줄었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집 안 공기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면을 접듯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죠. 퇴거 완료 확인서 발송했습니다. 중개인의 메시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싱크대 위 시계가 분명한 박자로 움직였고 빛은 벽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사건의 최고조는 절차의 끝에서 힘을 빼고 있었죠. 남은 건 조용한 방과 안정된 키패드뿐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어깨는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식탁은 오늘도 한 자리 비었어요. 그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개를 닫았습니다. 다음은 관계의 정리다. 마음속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죠.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정리했어요. 바깥 바람이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집은 원래의 용도를 되찾았고 기록은 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절정은 소리 없이 끝났고 결말로 향하는 길이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을 부르는 건 이제 감정의 온도였죠. 아침 공기는 맑았고 테이블 위 서류는 마지막 클립만 남았어요. 그녀는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퇴거 완료, 원상복구 확인, 정산 이체가 차례로 체크됐죠.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위약금, 오늘 중 최종 반영하겠습니다. 중개인의 메시지가 담백했어요. 그녀는 확인합니다.
라고 답하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앉았고 어젯밤 닦아낸 키패드가 고요히 빛났죠. 집은 제 모양으로 돌아왔고 공기는 가볍게 달라졌습니다. 점심 무렵 아래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박미자가 고개를 내밀어 작은 미소를 보였어요. 이제 조용하네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안도였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서로의 눈빛이 잠깐 머물렀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엔 캐리어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스쳤어요. 그 소리가 한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오후엔 중개인이 최종 정산서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미납 관리비는 전액 입금됐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돌려 보였어요. 원상복구 항목도 사진으로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서명을 마치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숙였죠. 이번 건 임대인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짧은 평가였지만 하루의 무게를 정리해주는 말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고 가슴 안쪽 긴장선이 느슨해졌죠. 해가 기울 무렵 아들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화면에 두 단어가 떴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어서 한 줄이 더 갔죠. 다음엔 서류보다 밥부터. 잠시 뒤 진동이 울렸습니다. 알겠어. 다음 명절엔 갈게. 짧은 문장 속에 망설임과 다짐이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서서히 켜졌고 저녁 공기가 얇게 내려앉았죠.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전기밥솥 예약등이 켜졌습니다. 18시 32분 숫자가 환히 떠올랐어요.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하나 더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언젠가 채워질 자리. 그녀의 눈길이 그 자리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국은 작은 불에서 자글자글 소리를 냈고 냄비 손잡이는 은근한 온기를 품었죠. 주방의 시간은 느리고 단단하게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주장에서 증거로, 감정에서 절차로라고 적힌 어제의 문장이 먼저 보였어요. 그 아래에 세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절차를 끝냈고 관계는 시작선에 선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고 펜 끝은 또렷했죠. 그녀는 수첩을 덮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얇은 종이 속에서 오늘이 조용히 접혔어요. 접힌 자리는 두껍지 않았지만 의미는 오래 남을 자리였죠. 벽시계 초침이 균일하게 걸었습니다. 거실 등은 하나만 켜두었고 그림자는 낮게 눕혀졌어요. 그녀는 현관으로가 도어락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삑하는 소리가 짧고 깨끗했죠. 마지막으로 문틀에 손을 올려 온기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집이다. 마음속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고 그 문장은 다른 생각들을 잔잔히 잠재웠어요. 창밖 바람이 얇게 스치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루가 충분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달력을 가져와 다음 명절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어요. 색은 진한 초록이었고 동그라미는 매끈했죠. 그날엔 먼저 전화하자. 그녀는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법은 오늘을 정리했고 다음은 마음의 순서였어요. 빈 식탁 의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공백이 더 이상 칼날 같지는 않았습니다. 공백은 초대가 되고 초대는 언젠가 사람을 데려오겠죠. 그녀는 등을 침대에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른 숨이 방 안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오늘 사연 명절에 오지 않는 며느리와 용도 위반으로 끝낸 전세 분쟁이었죠. 법은 선을 그어주고 증거는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집을 집답게 만드는 건 결국 밤 냄새와 기다림의 온기예요. 오늘의 승패는 문서로 끝났지만 내일의 화해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겠죠. 밥부터 먹자는 그 한마디, 여러분의 저녁에도 살짝 올려놓고 싶습니다. 다음 빨간 날, 누군가의 빈 의자가 채워지길 조용히 응원합니다.